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아직 젊고 정치를 해야 될 날짜가 훨씬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 대선판에서 다른 분들 잘 주목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급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다들 대선 선거운동하는데 혼자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 너무 열심히 해요. 네. 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국민의힘 옷 입고 다니면서 김문수 이름을 그렇게 안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는 너무 진짜 좀 짠해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세력이 없을까? 그렇게까지 윤석열의 힘이 셀까? 솔직히 어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어떤 그런 정치적 수를 두고 계산을 하거나 분석을 잘 안 하고 저 사람의 심리는 뭘까? 뭐 어떤 분은 나르시스트라는 얘기도 하고 보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보여줬던 이게 갑자기 거친 말 나오고 그리고 뭔가 해석하잖아요. 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니들한테 호구되지 않겠다, 난 국민의 호구되겠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즘 중2하고 진짜 똑같은 언어를 중2 같아요? 정말 중2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좀 다급하다 할까 뭐냐면 본인은 쫄린다. 그러니까 이 선거 캠프에 공식 합류할 그거 역시 모양새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너 끝까지 선거운동 안 하고 이러고 하면 너도 미래가 없다. 이런 또 압박을 굉장히 동시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자기 편한 동네 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 격한 말로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한동훈 후보 유세 발언들을 보면 이게 진짜 누구 이재명을 저격하는 건지 그렇죠. 주로는 친윤과 국민의힘을 거지를 퍼붓는 저 그러니까 오디오만 듣고 있으면 민주당 어디 외곽에 계신 분이 선거운동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맞아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대표적인 표현이 친윤 떨거지. 떨거지들. 라는 표현 썼고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탈당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녹취가 있었잖아. 내가 뭐 국민을 뽀개버리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막 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저 이렇게 목 쉰 거 처음 봤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에요. 표정도 열정적이에요. 꾸러기 표정. 표정도 열정적이에요. 꾸러기 표정. 그럼 친윤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내 이제 구당권파들 이들은 이준석이 오는 건 괜찮아도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그렇죠. 완전히 EJ 하더라도 오랑캐로 막더라도 차라리 이재명을 뽑겠다는 우리는 거야. 한동훈은 안 된다. 아니 왜냐하면 진짜 그 한동훈은 미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분들이랑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진짜 한동훈에 대한 미움은 너무 커버렸고 차라리 이준석을 견뎌내더라도 아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익명의 인터뷰 아니 이렇게 톤을 업해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시정잡배라는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저 이거 키워드 하나 뽑았어. 친윤 떨거지에 대응하는 시정잡배. 그래서 여기는 감정의 고리 이건 넘을 수가 없구나. 이제 대선 끝나는 순간 이 당 진짜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정도 되면 내가 한동훈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캐비넷 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이야 뭐 대선 기간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얘기가 있죠. 또 길게 설정해놔서. 왜 이래 진짜 추자. 미안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멋져졌어요 갑자기. 나 갑자기 뿅 가네. 그 정도. 그러지 마. 그냥 그런 건 최욱이랑 해. 나한테 그러지 마. 아주 갈아타려고 했더니 눈치를 까네. 근데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머리털을 진짜 뗐더라도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당하고 멍청하게 안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윤 부부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당하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살아. 게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김종혁 그 전 최고만 사실 주변에 남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친한파라는 의원들이 친한파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선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 뭐 그 경선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가치가 있지. 끝나고 나면요 이제 한동훈 디자비가 시작될 거예요. 분명히 책임론 한동훈에다 밀어붙이고 김문수 파도 죽이겠지만 김문수보다 더 미운 한동훈 죽이기 시작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바보같이 있죠? 나는 그 이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동훈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나 진짜 불쌍해 죽겠어.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대선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분석하시는데
어찌됐건 108석이 있는 정당입니다. 네.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계속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황 의원님 이거 지금 가능합니까? 107이죠. 김상국 의원 나왔잖아요. 예,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됐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진짜 디테일에 강하시네. 예. 나는 강해. 108석인 줄 강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디테일이 없는 거지. 그냥 감성적. 이건 오직 노영이만 가능한 거야. 네. 그거 지금 그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108석으로 나와요. 인공지능 AI보다 낫네. 야, 끝났다. 브라보. 선배 인공지능 뛰어넘는 노영이. 아니 지금 챗GPT는 저분이잖아. 퍼플렉서 진짜. 대단하다. 하여튼 국민의힘 그 대선 뒤 상황은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일단 누구죠 비대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원내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뭐 과도기 삼아서 새로운 체제를 꾸려야 될 텐데 지금 뭐 대선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분명한 건 그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또 나오는 건 너무너무 명확하고 뭐 자명한 일이고. 아주 유력한 후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당을 깨고 나갈 정도냐? 이제 그건 아직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이 당의 특성상 그리고 당을 깨서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진 않지만 매우 낮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예를 들면 김용태 체제가 얼마나 갈지 전당대회가 뭐 8월에 곧장 열릴지 사실은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 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패배한 정당의 지도부는 뭐 대부분 물러나는 게 뭐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당 안에서 개편이 될 때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드랍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어떤 식으로 뭐 합쳐 나갈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대선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힘 재편 여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도 나왔다 저렇게도 나왔다가 막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아무튼 대선이 11일 남았습니다. 진짜 조금 남았네요. 진짜 빨리 간다 시간. 그리고 뭐 사전 투표는 이제 당장 다음 주니까요. 재외국민 투표 벌써 시작했죠.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씩 걸려서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 얘기를 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인데 뭐 택배 노동자들 6월 3일 택배 없는 날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이런 목소리에 이번 기회에 빌어서 저희도 한 발 쓱 얹어봅니다. 누구나 내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쓱 얹어봐요. 그러면 6월 3일 날 우리가 그 택배 물품 뭐 배송 같은 거 요청하지 말고 한 2, 3일은 조금 뒤로 미루든지 앞으로 당기든지 해가지고 해볼까요? 그날 뭐 아침에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전 다음 날 갖다 주세요. 아주 급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금요일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남았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재밌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겨레 탐사 전문 기자들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무속 실세, 건진법사, 명태균, 노상원을 털어봅니다. 재밌겠죠? 진짜 저 가면서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나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자들이니까 지금 그 김용현 씨 구속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난 6월 10일날 영장이 맞아요.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있으면은 구속 만기일이 넘어갈 텐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구속도 신청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기자들이 조금 물어봐 주세요. 김용현을 어떻게 김용현을 그럼 내보내주겠다는 추가하고 건지 있는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뉴스가 하나가 쓱 올라오면 하나가 뒤로 밀려가지고 자꾸 완전 잊혀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이 뭐 공개 재판하네 비공개 재판하면 막 그러면서도 오늘 웃겼잖아. 내가 제일 불쌍하다. 재판부가 제일 답답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는 비공개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김용현 측에서는.
저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공개해서 우리도 속상하다. 그랬더니 어. 지기현이가 무슨 말이야? 내가 제일 억울해. 세 명이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해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모든 민원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모든 민원이. 한겨레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댓글 네. 올려주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장미 변호사, 황준범 위원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기자가 나옵니다. 매주 금요일 늘 함께해 주시는 한겨레 21 취재 2팀장 김환 기자 함께하고요. 그리고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곽진산 기자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김환 기자부터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초콜릿 먹다 들어와갖고 앞에 뭐 방송이 하나 있었나 본데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본인이? 셀프 메이크업 물 셀프.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곽진상 기자도 메이크업 하라고 해서 곽진상 예. 기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곽진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진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하고는 일가인가요? 진짜. 일간 아니고 아마 곽수산 동생이냐고 물어보죠. 왜? 곽수산. 현풍 곽씨 아마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씨가 많은 성씨는 아니니까 네, 근데 희소된 성씨 중엔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네, 어.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네. 곽씨가 주변에 곽수산이 있었군요. 네. 곽현아. 뭐 많은 사람들은 안 해. 그래. 또 아는 사람 다 말해봤어요. 네. 좋아요. 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곽진상 기자는 네. 방송 출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처음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네, 저 얼굴 처음 공개한. 그래요? 네. 한겨레 법조의 에이스. 어. 네. 그 전에는 저희 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굉장히 김한 기자랑 다르네요. 김한 기자는 저기 경향신문에서 방송하잖아요. 예, 한겨레 맞습니다. 기자인데. 예. 예. 어제도 우리 방송할 때 경향가 있대? 거기가 좋더라고요. 진짜로? 아니요. 한겨레 좋습니다. 한겨레 최고. 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구교영의 막에 늘 넘어가고. 구교영 기자 거기는 저희 뉴스다이브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제가 그 대선 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온다기 뭐세요? 여기를? 네. 이제 뭐 엉망진창이네 이제 막 다 섞이는구나. 예. 아무튼 경향 TV에서 진행되는 그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다만 한겨레 TV 더 응원해 주십시오. 다만 이제 동접은 여기서 올려주시고 조회수도 여기서 올려주시면 뭐 거기는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시면 되지 네.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두 분과 앞서 잠시 예고해 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무속 한번 계속해서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두 분이 취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도 함께 차분차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내란 상황들이 쭉 이어지는 내내 이름이 굉장히 과격한 여러 가지 표현들과 함께 등장했던 이른바 그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출신이고 군에서 이 성 관련 비위가 있어서 불명예 전역한 네. 그런 전직 군인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비상계엄 당시는 민간인이었고 민간인 비선으로 또 혹은 아기 보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인물. 그런데 이제 최근 보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때부터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란 자체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세팅했다라는 여러 정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그 비상계엄이 시작되자마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이걸 그동안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신이 썼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주장해 왔죠. 예.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노상원이 썼다라는 네. 얘기. 이게 지금 한겨레가 확인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곽진상 기자가 취재한 내용. 단독 보도입니다. 네, 저는 그냥 좀 약간 거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같이 하는데 네.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방송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네. 진짜로 그렇긴 한데 또 뭐 제가 막 완전 다 했다고 막 다 했다고 할 수 괜찮아. 없잖아요. 네, 책임질게. 정직한 친구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보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간단하게 먼저 그 저희가 쓴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예. 이 파일 내용은 이제 노상원 사령관을 지난 12월에 경찰이 체포할 때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USB 안에 있었던 파일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식목일 행사 계획, YP 작전 계획, YR 계획이라는 등의 이제 파일이 있었는데 이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 파일 제목을 확보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잠깐 모르다가 최근에 이 저희 파일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첫 번째 이제 기사가 나갔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USB 안에 있던 파일 제목들은 우리가 알았어요. 식목일 행사 계획. 그리고 영어 약자로 보이죠. YP 계획. 네, 윤 프레지던트겠죠. 뭐 그건 그렇게 네. 해석이 된다고 네. 쳐. 그럼 YR은 리자인. 아, 윤 리자인. 야, 이거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 공유가 돼 있는 생각입니까? 제가 물어봤죠 법팀장한테. 그러니까 뭘 기자 생활을 희한하게 해 보면 자기가 취재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그 제목이 있었고 그럼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내용은 뭐예요? 일단 내용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건 약간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이제 식목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5일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뭔가 검찰총장 사퇴 시점을 논의하는 타이밍. 그런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식목일 전에 뭐 그러니까 식목일보다는 2021년 그 4월 17일이 아마 약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때인데 연계가 되죠. 이제 그게 너무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검찰총장을 사퇴하는 게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으려면 4월 재보선 전에 퇴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윤이 3월 11일인가 그렇죠. 타임했죠. 3월 4 그 3월 초에 이제 뭐 사임을 정확한 했고 날짜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에 한 달 한 달 전에 사퇴를 했다. 그러면 이 문건에 있는 내용과 실제 행해졌던 일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문건에 따르면 퇴임사도 최대한 드라이하게 해야 된다라고 간편하게 쓰라. 간단하게. 근데 실제 윤도 뭐 여기까지 직무를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그만뒀는데 이제 그 보면 어쨌든 노상원이 이게 망상이나 뇌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노상원이 쓴 대로 실제 행동이 이루어졌다. 이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다. YP는 뭐예요? 그 YP도 이제 제목은 이제 윤 프레지던트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 뭐 여기 계획 보면 어쨌든 이 대통령을 약간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아까 방금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그 행동과 또 여기 문서에서 나와 있는 문건 내용과 약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그럼 이 리자인이라고 하는 YR은? 그러니까 이거를 리자인으로 추정하는 거는 향후 이후의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이 앞전과 비슷하게 이제 향후 이제 뭐 퇴임 이후에 좀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겠냐. 퇴임 이후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식목일 행사 계획이란 건 대통령 되기 전 정치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어떻게 그만둘 것이냐. 그렇지.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YP라는 것을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끝난 이후에 퇴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YR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다 짜놨고 그 계획이 확인된 거는 우리가 뭐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 검찰총장 그만둘 때 모습이라든지 그때 이제 그만두면서 했던 일면의 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겹쳐진다. 그리고 노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경찰이 여기서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주요 지휘관들의 뭐 프로필이라든지 그리고 비화폰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문건도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노상원은 당시엔 민간인이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었죠. 그러면 이걸 본인이 직접 확보했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텐데 네. 그게 뭐 의심되는 연결선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이 자료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파일과 전반적으로 약간 묵비권 등을 행사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진 않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뭐 비화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뭐 어떤 놈이 가져다 줬는데 어떤 놈? 네, 뭐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주긴 줬는데 이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데 아니 경찰이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진술 조서를 쓰면서 자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됐어요? 혹시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놈이 가져다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진술 전략을 쓰는 범죄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약범들이 그런 진술 전략을 써요. 마약 네 차에서 나왔잖아. 그게 왜 거기 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하네. 네. 좋아. 근데 지금 노상원의 전략도 니네 집에서 왜 이 비아폰 전화번호랑 주요 뭐 네가 민간인으로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 내용들이 다 나왔어. 근데 노상원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설명하려면 마약범이랑 똑같잖아요. 상선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곽 기자 얘기한 대로 어떤 놈이 갖다 놓고 나 모르겠어. 모르겠다. 아하. 지금 노상원의 어떤 그 당시의 태도나 이 조사받을 때의 모습이 대충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벌어진 일은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해제되는 그 짧은 시간이 있었고 그때 포고령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 포고령 1호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회나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을 포함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헌재에서 펼쳐졌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은 본인이 썼다라고 했고 무슨 프로그램 썼냐고 그랬더니 LG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김용현이 베껴서 쓴 건데 포고령을 군사 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 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잖아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과거 군사 시절에도 그런 포고령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윤 측은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이 김용현과 노상원의 관계가 뭐냐를 놓고 보면 노상원은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도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플랜을 짜고 이런 거로 이제 말하자면 전공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현은 야전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김용현이 하는 게 아니라 김용현이 이걸 누군가에게 의탁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이에요. 전이죠. 네. 근데 노상원이 빵 나옵니다. 저희가 롯데리아에 가장 먼저 갔던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런 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기자된 입장에서 내가 롯데리아 제일 먼저 갔다. 이런 건 약간 자랑거리입니까?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상록수역 옆에 상록수역 옆에 롯데리아에 제일 먼저 간 언론사였는데 한양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네, 거기 역에서 가깝고 저는 처음에 후배가 그걸 보고 했을 때 좀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롯데리아 옆에 있는 무슨 한정식 집이겠지. 두 번째 재미난 포인트. 그날 밤에도 또 보고를 하는데 그 근처에 노상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노상원 집이 있어서 롯데리아에서 만난 거야? 집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뭐 안산인데 거기까지 가보냐 이랬는데 그 집이 점집이었으면 가봤어야지. 그렇지. 그때는 몰랐죠. 아기보살이었으면 바로 갔지. 근데 하여튼 이 노상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니 노상원이 개입돼 있는 정도가 상당하다. 이 상당한데 이게 보면 군에서의 그 역할 분담처럼 김용현이 노상원이 작전을 짜고 노상원이 문서 작업을 하고 노상원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노상원에게 의탁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고 왜 실제 이거의 또 다른 정황적 근거는 그때 정보사 병력 배치랑 움직임을 노상원이 짜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걸 노상원이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당시에 정보사에 있는 현직들이 그걸 받아들였냐? 거기서는 뭡니까? 노상원보다 윗선 그 정보사 사령관이라든지 정보사의 고위급들이 노상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결국 윗선에서 얘 말을 들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군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뭐 전직이고 아는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도 현역이 아닌 경우에 그렇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결국엔 김용현의 머리 역할을 노상원이 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지금 K웅플릭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두 아저씨들 사이에 있는 곽진상 기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니 이렇게 MG이고 여기는 X세대예요. 진짜 이 와중에 빠져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알려진 건 소위 말하는 노상원 수첩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만 해도 섬뜩한 뭐 수거, 뭐 살해, 그리고 뭐 여러 고문 기구들 같은 것들 함께 등장하면서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제 무속인 생활을 했고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서 뭐 자신이 앞으로 잘 될 건지 네.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뭐 이런 거 물어봤다. 이런 얘기들로 확인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 처음부터 아예 판을 짜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건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누군가를 사살할 계획이었고 정치인 누군가는 어디로 보내고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다 잡혔던 거라면 시민들의 힘으로 또 야당의 의원들이 일찍 가서 이 계엄 해제시키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군경의 소극적인 어떤 임무 수행으로 이게 그만 두어졌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럼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공소장에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장은 이제 보통 되게 엄밀히 입증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이제 딱 압축적으로 포함해서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증거 기록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으로는 채택이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곽 기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법조항으로 처벌해야 되는지가 지금 약간 저희 상식으로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거냐? 그러면 노상원이 예를 들면 내란죄는 어차피 있는 거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행위가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을 민간인이 짰다라고 하면 직권남용?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 법률로 지금 뭐 곽진상 기자가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인 김한 기자가 해결책을 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솔루션. 아니, 수많은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본인만의 생각인 것처럼 내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행위 다 밝혀내야 된다.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안 밝혀진 안 밝혀진 연결고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보도된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뭐 비아폰 서버를 복구 끝났다 이런 거를 통하면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올 텐데 그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이 이제 법꾸라지처럼 구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어떤 게 위법인 건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법에 딱딱 악의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소장에 이게 들어와 있지만 않지만 증거 기록으로는 채택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 공판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내란 혐의로 이제 기소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마 이제 검사들이 뭐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노상원 재판은 이제 비공개로 그렇죠.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확인해야 확인하기는 좀 된다. 어렵. 상황이죠. 오늘 그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개 재판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 좀 봐야 되는데 그 일부 마지막쯤에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김영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기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노상원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풀려났을 경우에 뭐 소위 말하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좀 짚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다 밝혀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아폰 서버 이제서야 확보됐기 때문에 포렌식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있을 것이고 김영현, 노상원 계속해서 따로 국밥처럼 보였지만 연결시켜버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아폰 서버도 지금 그러니까 일시를 특정해서 복구한 거거든요. 12월 3일부터 1월 22일 사이 것만 복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엄에 대한 논의는 12월 3일 이전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그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만 하더라도 여러 다른 혐의들이 있는데 한 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그렇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포함하면 빨리빨리 속도를 빼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노상원 관련해서 이슈를 또 주목하다 보면 이게 단순 내란죄로 끝날 것이냐 외환죄 혐의도 지금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군에서 북을 자극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었던 수만 가지 것들이 또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특종 기자들이 방송에 출연하니까 지금 이제 동접이 빠지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저희 뭐 제작진의 자체 판단이 있는데 훌륭하네요. 뭐 이게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 한겨레 TV 구독자가 80만을 달성했다라는 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하죠. 왜냐? 뉴스다이브의 공이거든요. 제가 뉴스다이브 시작할 때 한겨레 TV 구독자가 70만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가 10만을 끌어올린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그 유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뉴스다이브지? 다는 아닌데. 뭐 다는 아니라고요? 다라고 해 그냥. 정론 직필만 하네요 다들. 예. 네. 썸네일 뽑습니다. 네, 어렵네. 다. 네. 아니면 뭐 거의 다 이렇게 가자. 예. 아 80만 구독자가 완성이 됐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면 조만간 100만 되겠군요. 예. 도와주십시오. 구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보시면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나 구독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 구독은 누르라고 있는 겁니다. 누르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독이 아니고 구독 중이 돼 있어야 내가 이 채널을 구독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인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거 약간 다단계처럼 한 사람이 한 3명쯤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전략. 예. 야 진짜 내가 한겨레 TV에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할지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할 줄이야. 예.